긴급진단, 홍명보가 저격한 협회 검은손 실체, 대표팀 감독 선임 파행 사태의 내막, 외국인 감독 연쇄 무산 이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거부한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 1순위 후보가 누구였는지 처음으로 알려졌다.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오후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수요 축구의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이준희, 박주미 KBS 축구 기자가 출연해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해 취재한 내용을 얘기했다. 이준희 기자는 당시 정혜성 위원장이 이끈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차기 감독 최종 후보로 거스 포엣 전 그리스 축구대표팀 감독,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축구대표팀 감독, 홍명보 울산 HD 감독 등 모두 4명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 후보 가운데 포엣 감독, 바그너 감독, 홍명보 감독 등 3명을 추렸고 홍 감독을 차기 감독 1순위 후보로 꼽아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희 기자는 전력강화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희 기자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 고위직의 이견이 있었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굉장히 컸다고 한다. 그쪽 분들끼리 홍명보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당시 정혜성 위원장에게 본인이 1순위이고 이 내용을 보고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홍 감독이 축구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고위직에게도 거절당했는데 그것도 이후에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된 홍 감독은 이렇게까지 축구협회에서 비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30일 취재진과 만나 정혜성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일을 언급하며 축구협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당시 홍 감독은 이 사안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생각해보면 누구도 해주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포엣 감독과 바그너 감독을 만나기 위해 지난 2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이후 귀국하는 대로 홍명보 감독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이미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MBC에 이임생 이사가 연봉 등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협상에 임해 이번 출장에서 구체적인 윤곽은 나올 것이다. 귀국하는 대로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던 홍명보 울산 감독까지 만나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감독 차라리 홍명보가 낫다. 뼈 때리는 글. 급속 확산 중. 어설픈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바에는 차라리 홍명보 감독을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자는 축구 칼럼이 화제가 됐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최선의 카드가 없는 현재로서는 홍명보 카드가 한국 축구를 위해 차라리 낫다는 게 해당 칼럼의 요지다.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과 관련해 한국일보 강은영 기자가 쓴 포엣 바그너? 차라리 홍명보가 낫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 화제가 됐다. 해당 칼럼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4일 FM코리아 등 주요 축구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칼럼은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 상황을 매섭게 비판했다. 칼럼은 대한축구협회의 행보를 보면 독불장군이 따로 없다. 정몽규 회장은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직원했듯 축구협회 내 직원들도 정 회장의 독단에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거스 포엣 전 그리스 축구대표팀 감독,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축구대표팀 감독, 홍명보 울산 HD 감독 등 총 4명을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호예 감독과 바그너 감독을 만나기 위해 지난 2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이후 귀국하는 대로 홍명보 감독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MBC에 이임생 이사가 연봉 등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협상에 임해 이번 출장에서 구체적인 윤곽은 나올 것이다. 귀국하는 대로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던 홍명보 울산 감독까지 만나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칼럼은 축구협회가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구하기 위해 접촉 중인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칼럼은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가 4개월째 공석인 대표팀 사령탑을 찾은 일도 오죽할까 싶다. 그렇게 나온 이름이 거스 포옒 감독,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다. 하지만 두 감독의 이름에 축구계는 고개를 갸웃한다. 둘 다 눈에 띄는 성과 없이 하락세에 놓여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락세인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 몸값을 높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표적이지만 당시에도 그는 세계적인 명장이었다. 한국은 이제 22년 전 이 팀이 아니다. 언론에서 역대급 최고 전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수준이 맞는 감독이 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초 아시안컵 사태에서 보듯 젊은 선수들의 자의식과 개성이 무척 강해졌다. 이들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다. 그럴 바엔 홍명보 감독이 옳은 선택일지 모른다. 본인은 사양했으나 차라리 홍 감독에게 사정해보는 건 어떨까? 라며 축구협회를 향해 조언했다. 유럽에서 돌아오는 이임생 이사를 만날 예정인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3. 수비지향 바그너 옛날 축구 포옒 진정 최선입니까?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가 진통 끝에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옒과 잉글랜드 2부 리그 노리치시티의 전 감독 다비트 바그너로 압축됐다. 현실적으로 유럽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를 데려오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대표팀 기술 철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해졌다. 포옒은 그리스를 이끌고 유로 2024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현재 무직이다. 앞서 2011년 잉글랜드 3부 팀이던 브라이턴을 2부까지 승격시키고 2014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선덜랜드를 이끌고 리그컵 준우승 등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에는 그리스, 중국 등 변방 리그만 돌았다. 바그너도 2017년 당시 잉글랜드 2부 팀이었던 허더즈필드를 구단 역사상 최초로 EPL로 승격시키며 주목받았지만 이후 샬케, 독일, 와 영보이즈, 스위스에서는 경질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포옒과 바그너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체제위원회에서 추려놓은 후보다. 정 위원장 사퇴 이후 감독 추천 임무를 이어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두 후보가 대표팀의 기술 철학과 가장 부합하는 지도자라고 보고 현지 면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최근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축구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 강력한 몸싸움에 볼 점유율을 높이며 사전에 계획한 대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축구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바그너와 포옒 모두 완벽하게 부합하는 축구를 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그너는 강한 전방 압박을 중시한다. 일선 공격수들부터 압박을 펼치며 상대 진영에서 빠른 역습으로 리버풀, 잉글랜드, 위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 전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선수 시절 클롭과 한 팀에서 뛰었고 클롭이 도르트문트, 독일 감독을 맡았을 당시 이 군팀을 함께 지도하며 기술 철학을 공유했다. 다만 클롭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의 선수들의 체력이 일찍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 강도를 낮추거나 수비 진용을 다소 내리는 등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고수하면서 샬케 사령탑 때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도하는 축구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전 소속팀인 노리치의 볼 점유율은 잉글랜드 2부에서도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다소 내주면서 기다렸다가 특정 지역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역습으로 득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역습할 때에는 최대 6에서 7명까지 공격에 가담해 공수 밸런스가 깨지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압박도 역습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부터 시작되는 시기다. 포획 감독도 그간 맡은 팀들에서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축구를 보여주진 못했다. 먼저 수비 진용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을 중시하고 역습 시 롱볼을 통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이후 세컨드볼을 따내 공격을 이어나가는 유형의 전술을 펼친다.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뛰며 후방에서부터 세밀한 빌드업을 통해 만들어가는 축구에 익숙해진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옛날 축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4. 클린스만 물러난 축구 대표팀 자리에 이 감독이 당당하게 지원했다. 이는 포터 감독의 오른팔인 브루노 살토르 전 첼시 수석 코치가 스페인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제안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시작점이 되었다. 살토르 코치는 스페인 라리가 소속팀들인 에스파뇰, 알메리아, 발렌시아 등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2019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후 잉글랜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포터 감독은 2019년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서 살토르 코치와 함께 일해왔으며 두 사람은 첼시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특히 포터 감독의 경질 이후에도 살토르 코치가 대행을 맡아 경험을 쌓은 점은 한국 대표팀 선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이 종료된 후 최악의 졸전과 더불어 선수단 관리에 실패한 점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지만 새 사령탑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월 정혜성 전 위원장이 설정한 5월 내 감독 선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주요 후보들이 현 소속팀과의 계약 연장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시 마치, 헤수스 카사스, 에르베 르나르 감독 등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심을 보였던 셰놀 귀네슈 감독과의 협상은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지난달 18일 김도훈 전 감독과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을 차기 사령탑 후보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두 감독 모두 이를 거부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적합한 감독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협회는 7월 내 감독 선임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의 향후 운영과 전술 구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령탑 선임 지연이 축구대표팀 운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감독 선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차기 사령탑 후보인 포획과 바그너의 면접을 보기 위해 지난 2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축구협회는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보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표팀의 안정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